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미국이 미국 대륙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이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풍선을 보냈고 북한은 무인기를 보냈고 미국은 격추했고 우리는 격추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소소하지만 큰 차이네요.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튀르키예에 규모 8에 가까운 대형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200명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0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튀르키예인 최소 76명과 시리아인 99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은 지진 발생 지역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안철수 의원의 유난연대 발언에 대해 극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앞선 대통령실의 비판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비판이 아니라며 이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던 안 의원. 윤 대통령의 직접 비판에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새롭게 생겨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녀 조민 씨도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며 검찰과 언론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국회 소식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첫날 대북 송금 의혹 대 천공 논란입니다.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와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이어지는 일정인데요. 네. 사실 오늘 주목되는 질의 주제가 있었죠. 먼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여당 질의가 쏟아졌는데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가 들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한 발언대로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김성태 씨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돼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연관 고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추가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2019년도 당시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 대북 제재도 풀릴 것이다. 그럼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북한에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제공하는 협약서 체결을 종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긴 한데요. 네. 김 전 회장 또 당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에 관세 당국에 적발되면 어쩌냐 이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는데 네. 이에 대해 이화영 부지사가 걱정할 것 없다. 왜요? 민주당 정권이니까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을 것이다 라며 안심을 시켰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네. 이 대북 송금 관련 내용에 이화영 당시 부지사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관련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 오늘 이 민주당 최고위원회 말미에 네. 이 추가 발언을 자처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 전 회장이 수차례 이 대표와 통화를 나눴다는 발언 관련해서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던 차인데 이 재판을 받는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이 김 전 회장의 최근 검찰 진술을 일절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는 소설이 생각보다 너무 잘 팔린다라고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검찰이 쌍방울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이 양쪽의 어떤 연결고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좀 찾고 있죠. 근데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은데 김준일 대표님. 예. 그런데 연결고리를 아직 찾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른바 소설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개연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여러 뭐라고 했다 이제 연결고리들은 있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그 송금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 거기만 좀 미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쌍방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사회이사로 있었거나 아니면은 네. 뭐 돈을 받았다든지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가 지금 그걸로 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쌍방울하고 같이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대북 사업을 했다든지 그리고 실제 쌍방울이 북한으로 돈을 송금한 것까지는 확인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그게 근데 그냥 했겠느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적으로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했는지 이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도 많은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증언의 일관성과 신빙성,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이게 이제 얼마나 법정에서 증명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은 통화하는 그 당시에 재판받고 있었다라고 한 거는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어요. 다만 네. 재판 끝날 때쯤에 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지금은 조금 어느 쪽 말이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약간 양쪽 주장이 좀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판에 가서 시시비비 무엇이 맞는지를 좀 그리고 팩트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국회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야당을 좀 공격하는 이슈라고 한다면 반대로 지금 민지숙 기자. 네. 민주당은 천공 의혹을 또 제기를 할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새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 지난주부터 2주째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지난 주말 절대 조작할 수 없는 목격담을 제보받았다라며 약간의 확인 과정만 거치면 사실로 확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부승찬 대변인이 당시 의혹을 들었을 때 이것이 잘못됐을까 2번씩이나 크로스 체킹을 했다 이렇게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당사자인 부승찬 전 대변인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보고 체계 라인상에 있는 관계자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예. 원 진술자인 공관장한테 확인해 보셨나요? 공관장한테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관장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목격자인데. 근데 예. 군 특수성상 보고 체계라는 게 그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상 장군이 육군 총장한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별도로 확인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군 반응도 설명드리면요. 이미 군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이 아님을 발표하고 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사실관계가 이후 확인될 것이다. 이 추가 발언은 조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여걸 대표님, 예. 만약에 정말 뭐 이른바 천공이 공관을 방문을 했다고 하면 좀 파장이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실이 아니면 그 역풍도 또 굉장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네. 틀림없이 천공 역술인이 갔는지 안 갔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갔어도 네. 문제죠.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역술인이 가서 개입했다. 이거 문제죠. 만약에 안 갔는데 또 갔다고 야당 의원이 주장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죠. 네. 근데 지금 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뭐 크로스 체크했다. 네. 그리고 또 일기에 기록했다. 위계 질서상 내가 여러 번 체크했는데 확실하다. 또 장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좀 신빙성이 가는 면도 있는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 대변인은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었다고 하고 네. 육군 참모총장은 공관장한테 들었다고 하고 전원의 전원이에요. 근데 또 공관장한테 직접 또 부승찬 대변인이 들은 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정황으로 우리가 완전히 믿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거하고 고발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고발까지 했겠느냐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좀 박차를 가하든지 네. 아니면 그때 천공 역술인이 갔을 때 그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좀 더 수사를 박차를 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수밖에 없지. 지금 이쪽 저쪽 얘기를 온 국민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사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떠한 결론도 논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질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천공 공관 방문 의혹 등등 지금 이 두 사안 더 있겠죠. 지금 여야가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창과 방패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당론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강재묵 기자, 예. 또 마침 이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 때문에 국회에 왔어요.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오늘 오전 중 이 최고위 회의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1일 만입니다. 이 관련 내용 오늘 대정부 질문 이 현장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장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스스로 평가하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 평가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썩 잘했다고는 생각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방이 오가는 모습 좀 보고 오셨는데요. 이 민주당은 내일 모레 이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사실 의원총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지만 바로 결정을 못 내리고 여러 차례 좀 논의 끝에 오늘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약간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만약에 헌재에 냈다가 이게 총선 가까운 시점 가서 인용이 안 되면 역풍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헌재에서 이 소추안이 인용이 될까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거 자체가 법률 위반인지 여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제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느냐, 정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물론 많이 져야 되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네. 법률 위반이냐를 가지고 좀 논쟁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법사위원장인데 그쵸.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기소를 할 의지가 있느냐, 요게 두 가지가 이제 걸림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일보다는 훨씬 더 오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한두 명 정도만 반대를 하고 네. 전체적으로는 민주당 말고 정의당도 탄핵소추해야 된다라고 하고 야삼당이 있고. 같이 냈죠. 예, 같이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도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단도 그렇게 좀 강경한 모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법사위원장이 열심히 안 하면은 이거는 이상민 방탄이다. 이렇게 사실 이제 프레임이 또 갈 수가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인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방탄을 해가지고 안 됐다라고 또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안 자체보다도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향후 결과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총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 발끈하자, 윤한연대 안 쓸 것입니다. 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이 윤한연대를 외치더니 안철수 의원이죠.
이 표현에서부터 야기된 갈등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먼저 윤한연대를 언급했던 안 의원 발언부터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윤 후보와 그 당시에 대선 때 함께 그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무리 없이 110대 국정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발표하면서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과 안은 최상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연이어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중인데요. 먼저는 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처사라는 이 대통령실 비판이 있었었죠.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안 의원이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안철수 의원 공개 비판에 나선 흐름입니다. 이 표현을 좀 함께 보시면요. 이 실체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 이 네.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이 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이 노골적인 표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 윤한연대 등 운운하는 것 역시 극히 비정상적 행태라고 직접 언급한 건데요. 이 안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 이 선거 개입이라며 한 비판, 이 선관위에게 조치를 요구했던 것 관련해서도 이 갈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면서까지 이 경고하는 멘트가 있었는데 내용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라는 내용에도 이 대통령 역시도 당원이자 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뿐이라며 이 관련 갈등이 날선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이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일요일에 국회를 찾아와서 어떤 이 윤 대통령의 어떤 비판 발언을 좀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일요일에 정무수석이 직접 어떤 항의성 뭐 이런 얘기를 하러 왔다라는 게 그만큼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느 정도 뭐 불편한 건 사실이겠죠. 네. 하지만은 이게 선거 구도상 그 변화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도상 원래 변화기 때문에. 김기현, 나경원 의원 2파전이었고 안철수 의원은 한 3등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혔더니 어부지리로 안철수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1등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어떻게 마음이 윤심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1등이 되니까 네. 이 어부질이 아니냐. 이거를 좀 주저앉혀야겠다. 뭐 이런 뜻에서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공통으로 지금 윤심팔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은 나한테 있다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했던 말들이 많이 불편했던 거죠. 예를 들면 윤핵관. 옛날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를 윤핵관이라고 간신배라고 많이 비판했거든요. 네. 안철수 의원도 윤핵관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썼어요. 그리고 윤안연대. 현직 대통령을 나하고 연대한다. 또 뭐 그 대통령 연대 보증인이다 이런 말 하니까 대통령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 구도를 좀 잡으려는 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 네. 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은 사퇴가 목적이죠. 그리고 주저앉혔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주저앉힌다는 것보다는 윤심의 그 안철수 후보한테 있는 건 아니다. 이거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솔직담백하게 자기 의견을 정무수석 통해서 일요일 날 얘기했다. 네. 뭐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선거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그런 면에서 조금 후유증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나경원과 안철수의 사례는 조금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나오는 게 좀 다른 이 악영향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당사자죠. 안철수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안철수 의원 이 대통령실에 그야말로 총공세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앞으로는 윤핵관뿐만 아니라 뭐 윤한연대, 안윤연대 대통령과 연대를 강조하는 표현은 일체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듣고 오시죠.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단일화 때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네, 대통령 직접 발언까지 나오자 문제되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이 스탠스가 180도 달라진 건데요. 네. 이 안철수 의원 결국 오늘 하루 이 숙고에 들어가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면 중단은 아니고 네. 오늘 하루 정도 수년, 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뿐이다. 네. 내일은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캠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일단 안철수 의원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은 다시 또 공식 일정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나경원 전 의원처럼 뭐 사과문을 발표한다던가 뭐 이러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문은 발표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상황을 보면은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안 쓰겠다. 그리고 네. 윤한연대도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게 간접적으로 뭐 사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한 거나 다름없다. 예, 포지션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윤이라는 그 자장 안에 있었던 인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던 거고 안철수 의원 자체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로 했었고 친윤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윤까지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이고 본인의 이 정부를 성공시켜서 본인의 뜻이 있는 건데 이거를 뭐 계속 누른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어떤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대통령실이 아까 전에 뭐 윤영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대통령실의 일련의 흐름들을.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지난 주말 사이에 금요일에 채널 A에서 종북 좌파가 안철수를 돕고 있다. 여권 네. 고위 관계자 말로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이죠. 안철수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탈당할 거다. 그런 다음에 윤핵관이라는 표현 쓰면은 뭐 이제 뭐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윤한연대 이거는 어떻게 대통령과 동격이냐. 그런 다음에 뭐 신영복 존경해서 단일화까지 뭐 이게 일련의 흐름들이 네.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라는 좀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것 같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격이냐 이런 거지 뭐 그럼 대통령 왕인가요? 그러면 군주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소모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결코 지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 나온 몇 가지 얘기가 있죠. 지금 쭉 이 친윤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강재묵 기자, 윤 대통령 이번에 뭐 직접적으로 안 의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말을 하긴 했지만 단순히 뭐 윤한연대, 뭐 안윤연대 이 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 이유가 언급되는 중입니다. 이 안 의원이 국무총리직을 거절했었던 것 때문이다라는 이유부터 좀 나오는 중인데요. 이 계기가 됐던 사건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이거 필요 없으세요? 개각할 때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그 제시를 했죠. 아주 높은 장관 하나를 맡아달라 또는 총리를 맡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했죠. 안 하겠다고. 그때 대통령이 그럼 서운해하셨어요? 서운해하셨죠. 아주 서운해하셨죠.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몇 번 하셨고
네, 또 인수위 시절 이 무단 결근 사례도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 함께 나오는 중이고요. 또 이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의 문제로 갈등을 겪을 당시 이 미국행 일정을 잡았던 내용 역시 함께 언급되는 중입니다. 즉 단어 때문만이 아니라 쌓인 것이 터졌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는 중인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윤 대통령이 안 의원과의 과거 단일화를 후회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이 발언 얘기까지 좀 들렸습니다. 어떤 발언 때문이었는지 저희가 역시 직접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맑고 선한 분이십니다. 낡은 정치 바꾸겠다는 제 말씀에 꼭 성공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쓰신 책도 직접 서명을 해서 주셨습니다. 아직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들 우리 후대까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이 국민의당 창당 시절이 발언인데요. 네. 이 공산주의자 논란으로 수차례 보도된 바가 있었던 이 신영복 교수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이 존경한다는 발언 때문인 건데 이 사전에 이를 알았었다면 윤 대통령이 이 사전에 이를 알았었다면 이 당시 단일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큰 충격을 입었다는 등 이 안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 마찰음이 계속해서 들리는 중입니다. 네, 지금 광재묵 기자가 설명하는 걸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무려 지금 얘기한 것만 일단 4가지. 터질 게 터졌다라는 설명이 좀 잘 들어맞는 것 같은데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4가지 중에 제일 큰 계기는 뭘까요? 사람마다 다 의견이 좀 다르겠죠. 네. 저는 제 생각은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지사 이쪽을 거절했잖아요. 네. 본인은 안철수 의원은 총리 거절은 한 게 아니다. 오파가 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측근들은 오파를 틀림없이 했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걸 거절하고 좀 쉬운 분당 국회의원하고 네. 당권을 향해서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이 지금 여당이 169석에서 굉장히 소수 야당이 169석에서 소수 여당이잖아요. 네. 윤 대통령이 제일 약한 게 지금 여의도 정치 기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네. 이 박근혜 트라우마가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면서 행정수도 수정안이라든가 이런 거 일칼에 엎어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이 힘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이준석 대표 때 굉장히 또 윤 대통령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내부 총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여당 대표가 돼서 대권을 향해서 질주하면은 공천권도 또 손에 쥘 테고 네. 또 윤 대통령이 가뜩이나 지금 여의도 정치 기반이 없는데 또 자기 색깔 낸다고 또 다른 길로 가버리면 대통령은 이거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거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안 맞아서 이후 레임덕이 오는 상황까지도 좀 우려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실제로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이 신평 변호사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신평 변호사 지난주 금요일에 자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도 있다. 이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탈당, 더 나아가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뜻인데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당원들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글이다, 해당 행위다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당사자 이 신평 변호사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 말을 아끼는 모습과 함께 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탈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죠. 내 말은 조금 왜곡됐습니다. 사전에 좀 뭐랄까 교감 같은 게 좀 기반했었던 내용일까? 그에 관해서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안 후보가 될 리도 없겠지만은 만약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지 않아도 힘겹게 국정 운영을 하는 윤 대통령을 봐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돼 버린 거죠. 네.
지금 내 발언이 왜곡이 됐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김준일 대표님. 예. 대통령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천공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네. 이것과 관련해서 몇몇 언론사가 천공한테 취재를 들어갔어요. 천공이 NCND 긍정도 부인도 안 했답니다. 예,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것.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실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완전 개인 의견이다라고 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네, 뇌피셜이냐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는 있었어요 계속. 뭐 소위 말해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모델. 앞선 신당 사례가 창녕. 있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명분과 지지 세력, 강구한 지지. 근데 지금 네. 명분도 뭘 어떻게 신당을 하려는 건지 명분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지지 세력이 그렇게 지금 너무 약해요. 여의도에 뿌리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여의도도 그렇고 그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처럼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일단 뭐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맡는다는 자체가 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전당대회 관련 소식입니다. 제목은 안철수 여론조사 1위, 나경원 가족여행 따라간 김기현입니다. 네, 조금 전 오후 2시에 발표된 MBN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이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이 안철수 의원이 36%로 오차범위 안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인 김기현 후보는 25.4%로 10%포인트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네. 이번 여론조사 이준석계가 등판한 뒤에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 천하람 당권주자의 발언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일단 이 천하람 후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전에 나왔었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1위, 김기현 2위 이 판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의 이 지지율 상승세에 김기현 의원이 조금 좀 마음이 조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재묵 기자,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 주말 상간에 한 2번이나 찾아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나 전 의원이 자택을 찾아 연대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설명부터 김 의원 설명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20년 동안 정치 활동을 같이 해왔던 뿌리를 같이 하는 동지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까지 포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힘을 합치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나경원 의원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동의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페이스북 글 내용도 본인하고 사전에 다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글을 올린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틀 만에 다시 나 전 의원이 가족여행을 떠난 이 강릉까지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나 전 의원을 만난 건데요. 네. 특히 이번에는 이 초선 의원 3명, 즉 나경원 비판 성명을 냈던 의원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성민, 이인선, 정두만 의원 등이 동행을 했는데 네. 이 이른바 이 비판 성명을 앞서 낸 것에 대해서 이 사과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들 셋뿐 아니라 이 당시 이른바 연판장을 돌렸던 이 초선 의원들은 오늘 나 전 의원을 찾아서 직접 이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 동작구 쪽에 당협부 의원 사무실을 찾아서 이 나경원 불출마 후 두물 불출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과 함께 이 애둘러서 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의 이 같은 행보, 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선 곱게 보일 리가 없는데요. 안 의원, 김 의원이 약속은 하고 찾아갔는지 모르겠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나경원 전 의원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시간을 좀 달라는 답변을 받아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계속해서 나 전 의원의 답변을 요구하는, 재촉하는 기본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마음을 좀 잡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런데 이 김기현 의원한테 한 얘기는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철수 의원한테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심은 뭘까요? 지금 나심은 뭐 생각이 좀 복잡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상한가잖아요. 네. 안철수, 김기현 각축전에서 자기를 끌어들긴 상한가인데 네. 내 상한가가 전당대회 후에도 상한가일까?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관리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면은 네. 당 대표 될 사람을 미리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 제가 보는 뭐 대통령의 뜻을 좀 따르는 식으로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정확한 뭐 근거는 없지만은 네. 제 마음으로 네. 다 자기 공천이나 자기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네. 대통령과 좀 같이 뜻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 결선 투표 때 하든지 좀 미리 할 수도 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약간 햄릿 증후군이 있잖아요. 결정을 좀 빨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끌다가 네. 결국은 뭐 김기현 의원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전제를 좀 몇 개 까셨어요. 네. 개인 의견이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건데 나경원 전 의원이 나중에는 결국 김기현 의원한테 좀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김기현, 나경원 뭐 이른바 김나연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좀 비판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 말고 강재묵 기자, 예.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이준석계도 굉장히 좀 목소리 높여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적에 적은 이 동지라는 말이 있죠. 이 안 의원과 사이가 달갑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이 김나연대 출연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 신용거래가 안 되는 집단일 텐데 이 현찰 거래밖에 안 될 거다라고 평한 건데요. 이어 이 현찰로 주고받으면 야합이고 이 신용거래하면 바보라며 이 나 전 의원에게 이 김기현 후보가 내민 손을 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기에 더해 이준석계의 당대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 천하람 위원장은 이 해당 사안을 이 학폭 가해자에 비하기도 했는데요. 이 친윤 세력을 내세워 이 나 전 의원을 이 불출마까지 몰아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당 화합을 위해 손을 내미느냐라면서 이 학폭에 빗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단순히 뭐 김기현, 나경원 연대, 김나연대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었죠. 이른바 친윤계에 대한 이 비판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이준석계 전당대회 주자들 첫 공식 일정이 있었는데 네. 그게 바로 이 윤핵관들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였습니다. 현장에 나온 천하람 후보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새 정치를 외치던 안철수는 어디 가고 어찌 보면 이제는 좀 올드한 구태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은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난연대 뭐 이런 얘기 하신 것도 화면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철수 의원 나름대로는 굉장히 위트 있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뭐 하시면서 나름대로 대통령과 함께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통령실이 조금 더 우리 전당대회 후보들에게 품 넓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들은 간신배 윤핵관 퇴진 도우미 간보지 않는 소신 정치와 같은 피켓들을 들고 시위에 나섰는데 네. 천하람 후보 윤핵관 간신배라고 한 자신의 표현을 당 지도부가 제지한 데에 대해서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뭐라 하냐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비윤계 인사들의 이 윤핵관 공격이 안철수 의원을 돕는다는 의미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천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두고서는 이 구태에 속하는 후보라고 이렇게 평했는데요. 이 정신을 너무 늦게 차린 것 같다는 혹평과 함께 네. 이 붕괴할 것이다. 또 이 안 후보를 제치고 이 본인이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고 이 장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 천하람 위원장은 안철수 의원은 붕괴하고 내가 결선에 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천하람 변호사의 연대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봐도 될까요? 결선 투표가 있으면 일단은 1차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지지자를 모으는 노력을 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1등, 2등이 정해지면 그렇죠. 이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1등, 2등 후보들이 열심히 연대 노력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뭔가 2차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얼마든지 연대는 이야기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의원님 말씀은. 네, 보통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의원 뭐 명확하게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결선 투표로 넘어가면 뭐 자연스럽게 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얘기였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천하람 후보랑 손을 잡으면 반윤의 길로 가는 거 아닐까요? 손 잡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시적으로 손 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명시적으로는? 예. 그래서 뭐 결선 투표제의 최대 장점이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각자 뛰고 마지막에 뭐 손을 벌리든 아니면 알아서 찍든 묵시적으로 찍든 이런 거라서.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천하람 후보를 만났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좀 때려달라. 안철수 좀 때리지 말고 자기를 좀 때려달라. 무슨 얘기인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뜬다고. 아니 지금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다 안철수만 때리고 있으니까 본인을 좀 때려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오히려 지금 그 안철수 후보를 이게 친윤들이 공격하는 게 안철수를 돕는 거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이었어요. 실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좀 천하람 후보가 뜨려면은 이 구도 자체가 이를테면 정치 개혁 뭐 이런 걸로 좀 짜여져야 되는데 본인이 좀 쉽지는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자연스러운 단일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뭐 인위적인 단일화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SNS 계정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조국 SNS 재개 얼굴 공개한 조민 나는 떳떳하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식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실형 선고 후 첫 주말인 어제 이 조국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캐릭터 사진이 등장을 하고 뭐 조국의 시간 그대가 조국 과 같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쓴 책의 이미지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 계정 진짜 조 전 장관의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팔로우한 사람들의 목록을 살펴봤는데 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들어있고 윤미향 씨, 김용민 씨 의원들의 이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계정 벌써 여러 커뮤니티에 입소문을 타고 돌아서 팔로워가 3,700명이 넘어섰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이 계정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다. 힘내라라며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댓글 달고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SNS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의 SNS 이 프로필 이 배경 사진이 바뀌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이 지난해 6월 한 화백이 본인에게 그려줬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과 함께 이 본인 SNS에 남겼던 이 그림인데 이 해당 그림으로 이제 배경이 수정된 내용이거든요. 이 게시글 역시도 이 지지자들의 응원이 이 힘내라, 이 혼자가 아니다 등 응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용걸 대표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 본격적인 행보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뭐 일단은 SNS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SNS에 의해서 또 내년 또 총선도 앞두고 뭔가 좀 정치 재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멘탈 세계 최강이다. 불과 며칠 전에 입시 비리, 뇌물수수, 또 감찰 무마, 뭐 이게서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SNS에 자기 책 쓰고 활동한 거 이렇게 내세우는 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지금은 좀 자숙하고 자성하고 이런 시간 아닌가. 법정 구속 안 된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저렇게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나서는 거 조금 자숙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이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내년 총선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말고 민지숙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가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얼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죠. 지난 2019년도에 처음 인터뷰를 진행하긴 했는데 그때는 음성만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도 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뤘는데 지난 3일 금요일 이 조국 전 장관의 선고 직후에 해당 인터뷰를 녹화를 하고 실제 영상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직접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겁니다. 네, 조민 씨 입시 비리 관련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라며 논란이 됐던 성적 외에 다른 것들은 넘치도록 성적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 동료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들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인터뷰가 조국 전 장관 1심이 나온 직후에 지금 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조민 양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어떤 심정인지 묻자 이 질문에 대해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걸 묻고 싶다라며 이 검찰과 언론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조민 양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네.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이 법정 구속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속을 염두에 둔 것이 선고를 받기 직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A4 용지 가득 이렇게 딸에게 전하는 말을 써서 벽에 붙여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세금을 내는 시기라던가 자신의 책은 몇 권을 언제쯤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또 미결수인 자신은 일주일에 5번 면회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은 얘기들을 지금 조민 양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2019년이었었나요? 그때 라디오 인터뷰를 할 땐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왔다고 했었는데 강재묵 기자. 예. 이번에는 조 전 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온 걸까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역시 직접 들려줬는데요. 네. 이 조 전 장관이 인터뷰를 말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말리지 않았다, 이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다며 네. 이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이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는 얘기를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보면 조국 전 장관도 뭔가 SNS를 막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조민 양도 얼굴을 이제 공개를 하고 아니 새롭게 정정당 이민 안 가고 한국에서 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 고비를 좀 넘겼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조국 장관은 정치를 할 사람이니까 정치인의 언어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조민 씨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본인은 충분히 실력이 있었다. 네. 이를테면은 뭐 표창장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그런 거 없었어도 충분히 다 합격하고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부정행위를 시험에 했는데 부정행위 안 했어도 내가 9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부정행위 걸리면 어쨌든 부정행위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냥 개인으로서 뭐 공인이 아니니까 개인으로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으로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붙여주셨네요. 마지막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오늘도 마지막 아이템 사건 아이템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청보 실종자 2명 발견, 6명 실종입니다. 이 그제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24톤급 어선이 청보선이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정이 다 된 시간 이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되어서 이 9명이 실종된 사고였는데요. 네. 이 오늘 새벽 이 기관사가 먼저 이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4시간 전쯤 네. 이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이 모두 결국 이 숨진 채 선실 내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실종자 9명 중에 이 3명이 발견되면서 네. 이 현재는 실종자 6명이 지금 추가로 남아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국이 선체 인양 작업에도 이 오전에가 한 차례 들어간 바가 있었는데 네. 이 실종자 수색에 계속 총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실종자가 9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오늘 발견이 됐고 셋 다 선체 뭐 내부 혹은 선체 뭐 후미 쪽에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강재묵 기자, 배를 인양을 하면 남아있는 6명의 실종자도 더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계속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물살이 매우 거센 데다가 이 조류 차이 때문에 이 하루에 2번 정도밖에 이
인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전복된 상태로 직접 옮기기 위해서 인양 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인데요. 네. 이 물살이 다소 약해지는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한 차례 진행을 했는데 다시 물살이 금방 세지는 바람에 오전에는 1시간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서는 다시 잠시 이제 멈췄었던 상황이고 이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네. 다시 조류 상황에 따라서 인양 작업에 다시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마지막 희망이 그거죠. 과거에 뭐 세월호 때도 그렇고 선박이 뒤집어졌을 때 물하고 선박 사이에 위에 공기가 좀 남아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갇혀 있었어도 그 공기 갖고 버티는 거죠. 과거에 왜 2017년에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건 때도 그때도 2시간 40분 만에 에어포켓 안에 있는 사람을 구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작년에 포항 태풍 때도 지하 그 위에 있는 배수관 잡고 2명인가 맞아요. 또 구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대는 해보는데 네. 지금 날씨도 춥고 벌써 이틀이 다 돼가고 그래서 희망의 불길은 조금씩 약해는 갑니다만은 네. 그래도 생명은 강하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좀 기대하고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복이 됐죠, 배가. 네. 민지숙 기자. 네. 배가 대체 왜 전복이 된 겁니까? 네,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네. 일단 생존한 선원들 진술에 따르면 평소에도 배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관실에 종종 물이 샜고 사고 당일에도 물이 샜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운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건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선체 결함에 따른 누수 가능성이 조심스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경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네. 밝혔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기관실 파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자꾸 파공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구조자 진술에 의하면 파공이라는 그런 충돌음이라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가 인양 후에 전체 그 합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고 난 배가 이제 운행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함으로 인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충격이나 파공으로 수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하니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배 안에 기관실 내 CCTV 4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촬영된 영상이 전복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줄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배 안에는 CCTV 4대가 있다고 하니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인양 작업이 좀 잘 끝나서 CCTV를 좀 잘 보고 원인이 뭔지를 좀 밝혀내야겠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6명의 남아있는 실종자를 최대한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찾아내는 게 급선무겠다 싶네요.